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을 맡게 된 성남시민초 교사 송은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수업 주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학교 지역 이음 글쓰기입니다. 학교와 지역을 잇는 글쓰기라니 어떤 수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불정초 윤은혜 선생님을 모셔보며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정초등학교 교사 윤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와 지역을 잇는다라는 말을 봤을 때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신 글쓰기 수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본 수업을 설계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 특성상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영역별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상황 맥락이라던가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 같은 맥락들을 따져서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역량을 기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교과잖아요. 그래서 국어책을 보면 이제 거기서도 뭔가 특정 상황을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이 아무래도 교과서 속의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몰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반에 있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 와서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 권의 책을 뭔가 같이 읽고 거기에서 주제를 뽑아서 이제 활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일치가 되면서 이어지면서 좀 더 실제적인 글쓰기 수업이 가능해지긴 하잖아요. 학생들의 몰입도도 다르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수업을 진행을 해오다가 문득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제 좀 더 삶의 맥락과 그러니까 경험과 밀접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학생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단계 좀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그러면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한번 글쓰기 수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갔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또 막상 그런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 자원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지역 연계 수업을 하자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 지역에 당장 어떤 지역 자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되게 막막하고 이제 그걸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반 학생들은 거기까지 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 해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막한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이제 뭐 강이나 뭐 하천, 산, 공원 이런 데를 가보고 글쓰기 수업, 뭐 시를 썼다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훌륭한 지역 연계 수업이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너무 먼 곳을 보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미래교육 협력지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성남시청이랑 연계해서 이제 교육 협력 사업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소개드릴 글쓰기 수업 사례 중 하나도 이제 성남 미래교육 원클릭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예요.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하셨군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매년 초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러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해주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면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환경체험학교라고 이제 숲이나 하천, 지역에 있는 숲이나 하천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랑 이걸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럼 하천 탐방을 하는 환경체험학교를 신청을 해서 이거를 5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기행문 쓰기 단원과 연계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실제로 신청을 해서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정에 맞춰서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글쓰기 수업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걸 가기 전에는 이제 기행문을
어떤 글인가, 뭐 기행문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한 뒤에 이제 실제로 이거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모습이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천 탐사를 가서 약간 충분히 이제 그 경험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한테도 이 보고 들은 거를 바탕으로 기행문을 쓸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다녀와서는 여기 옆에 보면 기행문 뼈대 만들기라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글의 개요를 짜보고 실제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 수업까지 진행을 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학생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쓴 글이라서 나중에 서로 쓴 글을 돌려서 봤을 때 너무 공감되고 그때의 기억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이들끼리 이 글을 같이 보면서 맞아,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라던가, 우리 모듬은 이런 일도 있었어 라던가, 이런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이제 즐겁게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글쓰기가 사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 서로 자기가 쓴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피드백이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천 탐사라는 경험을 공유를 함으로써 아이들끼리 좀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과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이 수업 사례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서 글쓰기 한 것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사례도 있으신 거예요? 네, 있어요. 이번 사례는 유초이음 교육 사업을 활용해 본 지역 연계 수업인데요. 네. 이 긴긴밤이라는 책과 연계해서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여기 이 코뿔소 이름이 노든인데, 노든이라는 이 코뿔소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펭귄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노든처럼 유치원 동생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해 나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학년에서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럼 지역 유치원과 연계하신 수업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5학년 아이들이랑 유치원 학생들과의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어떤 수업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학교는 병설 유치원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유치원들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달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고, 이거는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6월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유치원 동생들과 첫 만남을 가진 장면이에요. 아까 학년이랑 같이 이거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반에서 이렇게 달마다 돌아가면서 유치원들과 한 번씩 만남을 진행한 다음에 11월에 동생들과 실제로 만나서, 이제 줌이 아니라 실제로 동생들이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만나서 초등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탐방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준비한 공연도 하기로 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도 열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날의 주제가 이제 함께 완성하는 Q&A였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지 않지만 미리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면 저희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이날 실제로 그 유치원 아이들 중에 질문한 아이가 나와서 여기 초등학교에서는 정리를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그 형님이 자기 줌 화면을 킨 다음에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운 장면들인데요. 근데 이 Q&A 답변지를 보니까 대부분 글보다는 그림으로 채워져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답변을 받게 되는 대상이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글쓰기를 할 때 사실 이런 대상을
생각을 하면서 그쵸. 그에 맞는 수준의 글쓰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제 유치원 동생들이 읽을 거니까 좀 더 너희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쉬운 표현, 최대한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리고 혹시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커다랗게 넣어서 네, 답변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물만 보면 사실 굉장히 금방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냥 사진 하나 넣고 그냥 한 줄 넣고.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유치원 동생들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도 이런 말 하면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논의도 하고.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의미 있고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지역 자원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유치원과도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는 독자를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아이들 전체적으로 좀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에게? 네. 저희 아이들 사실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이런 모습만 보면 글쓰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초반에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쓰기에 대한 설문을 해봤는데 초반에 아이들은 굉장히 글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시피 약간 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용도 약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어렵다, 재미도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지역 연계 수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태도가 네, 보시면 아까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니까 재밌다. 뭐 우리도 쓸 내용이 많이 생각이 나서 좋다. 뭐 심지어는 아까 전에는 글쓰기 정말 국어가 싫다라는 아이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 글쓰기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생겨서 특히 그 유초이음 글쓰기 걸 할 때는 정말 애들이 선생님 국어 수업도 언제 들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뿌듯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학교 지역 이음 교육을 하는 게 이렇게나 효과가 크구나 뭐 이런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반에 있는 전체 학생들의 글을 개개인으로 읽어주시고 거기마다 또 고칠 점을 알려주시고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글쓰기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생들의 생각도 볼 수 있고 이제 뭐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글쓰기 수업을 막상 진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일단 보통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지 나눠주고 그럼요. 아이들이 글을 다 쓸 때까지 사실 저희는 피드백을 잘 주지 못해요. 사실상. 네. 그러면 이제 글쓰기 수업이 사실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걷어서 학생들의 글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면서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보이면 이제 빨간색 펜을 들고 약간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쓰잖아요. 다음 글쓰기 수업이 오면 그걸 다시 나눠준 새로운 학습지와 함께 다시 나눠주고 이제 고쳐봐라 하고 뭐 약간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사실 우리가 좀 그 코멘트만큼 안 돌아오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지가 점점 늘어나니까 학습지를 분실하면 좀 타격도 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글쓰기 수업의 어려움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툴을 활용을 했어요. 이 에듀테크를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굉장히 쉽게 나눠주고 거둘 수도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들한테 기행문 쓰기를 하라고 준 학습지 이거를 나눠주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지를 다 개별로 봤는데 이 봤는데 한 1초도 안 걸려요. 사실 제가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 받기도 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점은 제가 학생들이 쓰는 글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실시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이 쓴 글이라고 치면 네,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피드백. 이 학생을 보면 지금 문단이 이제 이상하게 나눠져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서로 관련 있는 내용들을 묶어 문단을 하나로 만들어 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네. 간접적인 피드백도 가능하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사실 SNS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문단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 학생도 보시면 이게 실제 학생의 글을 제가 갖고 와서 붙여넣기를 해서 만든 그런 글인데 제가 문단 나누기를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모아만 놓으면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1문단, 2문단, 3문단인 거예요. 이 학생 나름대로는. 근데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학생의 글에 들어가서 이제 얘야 들어와서 봐봐. 문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인 수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이로 이렇게 나눠주고 거두면 아이가 끝나고 나서 한 번에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면 그때그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가정중심 글쓰기 지도하는데 정말 최적화된 툴인 것 같아요.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과정중심 글쓰기 지도도 가능하고 제일 좋은 게 학습지 분실할 염려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AI 글쓰기 툴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키위런, 뭐 자작자작 뭐 이런 AI 글쓰기 툴들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AI 글쓰기 툴인 건데 기행문 쓰기라고 해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플랫폼이 약간 학생들의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읽어서 뭔가 통찰을 얻어서 하는 그런 종류의 피드백은 사실 잘 하지 못해요.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맞춤법 지도라던가 아까 문단 이런 것 같은 글의 전체적인 구조, 문단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으면 문단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의 전체적 구조들은 잘 봐줘서 그런 점들만 사실 봐줘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도하는 데는 좀 좋고,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하면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한테 글을 완성해서 바로 오지 말고 1차적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서 1차 피드백을 좀 받고 너희들의 글을 고쳐본 다음에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저 글쓰기 다 했어요 하는 약간 대충 쓰고 사실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1차적으로 여기 올리니까 이제 좀 더 여기 피드백을 보면서 글의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하면은 좀 추가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별로 안 할 것 같지만 여기 보면 16번 수정했다. 뭐 수정한 횟수가 뜨나요? 네, 어떤 애들은 36번까지도 수정했죠. 저한테 오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글 고쳐 쓰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 AI가 아이들의 전체적인 글의 맥락까지 막 읽어서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 거는 못해서 되게 좀 도움이 안 되는 피드백을 줄 때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 때는 이제 피드백들을 훑어보고 너희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피드백 이런 거는 좀 거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이제 선별해서 너희의 글을 고쳐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사용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지역 연계 수업과 함께 또 선생님께서 직접 활용해본 에듀테크 수업 사례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지역 연계 수업을 하면 처음에 굉장히 막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층 성장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 지역 연계 수업을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걸 막막하게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셨다면 제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 사례를 나눠주신 윤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수업 자료와 그리고 참고 자료는 댓글 링크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자로 사랑해 주셨어요. 어떠세요? 저 여기 앉으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긴장돼요.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전 진행자가 더 네. 긴장되더라고요.